우리 저 박사님께서 이 박사님께서는 계속 쭉 시청을 해주셨겠지만 제가 이렇게 적중하는 거라든지 얘기해서 이렇게 흘러가면서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네, 이렇게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뭐 조국이 같은 경우도 네 기억을 다 하고 계시죠? 이 박사님도. 뭐 조국이 같은 경우도 정말 뭐 본인 하나의 어떤 이런 욕심 때문에 이런 사양지심을 발휘해서 자기가 거절도 하고 사양을 해야 되는데 네 인의예지 이게 뭐 말 그대로 측은지심이라든지 수호지심이라든지 네 이게 시비지심 사양지심 이런 걸 다 이런 기운을 좀 읽고 뜻을 알고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예. 이 국민들을 정말 측은하게 돌봐주고 봐줘야 되는데 지금 뭐 현실 정치라든지 지금 현 정부라든지 네 너무 이렇게 좀 동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예, 저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느끼실 거다. 저는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또 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의 그런 또 생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거는 이제 뭐 각자 알아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혹시나 몰라서 이렇게 영상을 다시 한번 올리게 됐습니다. 네. 음, 네. 하여튼 뭐 다들 응원에 댓글 남겨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 고맙고요. 예, 일단은 뭐 제가 그냥 다른 거는 말씀 안 드리고요. 예, 문재인, 조국 내년에 참 얘기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정말 이제는. 네, 근데 이 사주상의 기운과 운기로 봤을 때 예, 상당히 힘듦과 어려움 쪽으로 계속 이제 흘러간다.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좀 안타깝고 씁쓸한 부분은 문재인은 구군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내년에도 상당히 지금 정말 예, 어려움, 힘듦, 예, 고달픔, 그리고 국민들께 상당히 많은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예, 그거를 또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좀 우리가 말씀드릴 때는 좀 흉한 기운이 오고 있다. 그래서 조국 역시도 이렇게 흉한 기운이 오다 보니 예, 안 좋은 생각, 안 좋게 자꾸 행동하고 네, 자꾸 이런 식으로 빨려 들어가는 건데요. 예, 다들 반갑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요. 운기가 안 좋으면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생각, 이상한 행동,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 이런 거를 시시비를 가리지를 못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최소한의 염치라는 게 있어야 된다. 사람이라면. 예, 그 염치를 모른다라면, 정말 이거는 뭐, 짐승만도 못한,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염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거를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이런 동물들은 뭐 염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최소한의 염치를 알아야 된다. 수호지심. 이 염치가 없으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본인들이 정말 이렇게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순리에 맞게 그리고 정말 이런 뜻을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고요. 문재인 같은 경우도 정말 문재인 씨는 붙여주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예, 그래서 문재인 씨는 진짜로 정말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됩니다. 예, 사과를 해야 되고요. 지금 이게 거의 진짜 한 2달 이상을 예, 정말 이게 무슨 뭐 정말 다들 고통받고 힘들어하시고 어려움, 예, 스트레스로 잠도 못 주무신다는 분도 있었고요. 근데 진짜 예, 이게 좀 한편으로는 조금 더 예, 끌고 갔어야 되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고요. 네. 네, 뭐 그렇게들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네, 뭐 탄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들 하시는 부분이 많고 저 역시도 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적중을 해서 적중 방송을 해놓고도 다시 제가 다시 올리겠습니까? 이런 방송을. 참 어떻게 일개 역술인까지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뭐 그만큼 지금 애국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많은 분들께 저는 위로와 정말 힘을 같이 내자고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문재인 뭐 그 정부 또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또 감정도 제가 해봤고 그래서 힘들게 어렵게 흘러간다.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뭐 제가 거짓부랭이 할 필요도 없고요. 있는 그대로 말을 했을 뿐인데 왜 이러는 건지 정말 모르겠고요. 그리고 정말 자유한국당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좀 힘내시고 기운내시고 어깨 피시고 당당해지시고 또 이런 자유우파를 또 끌고 가시는 분들 또 지지하시는 분들 같이 힘을 내자고 스트레스 받아 하시지 말라고 그냥 하루하루 잘 견디시고 힘내시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같이 식사도 잘 하시고 편안하게 너무 이렇게 애걸복걸하지 마시고 너무 타들어가는 마음 진정시키라고 방송을 하는 것 뿐인데
참 안타깝고 정말 씁쓸하고요. 괴롭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큰일 하시는 공신력이 있는 뭐 신의 한 수라든지 뭐 가로세로 연구소라든지 뭐 이제 여러 이렇게 방송들이 있잖아요. 예. 이 애국 방송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야 뭐 그렇더라도 이해는 가지만 예, 정말 거기에 비하면 저는 정말 수급자인데 정말 수급자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그리고 정말 거기에 견줄 수도 없는 정도의 이런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같이 힘을 내자라고 하는 하찮은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 드리면 안 되겠구나. 예, 이러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조차도 다 하찮은 방송이 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예, 제가 정정을 하고요. 일단은, 네, 일단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국이는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적중했다는 거를, 그리고 어렵고 힘들게 안 좋게 흘러간다, 흉하게 흘러간다, 내년에는 더 안 좋고 흉한 기운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고, 착각수로 인해서, 법통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기운으로 인해서, 이게 돌아와서 안 좋은 기운이 나를 때리는 기운들입니다. 운기라는 게. 그래서 운빨도요, 본인이 이렇게 좀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좀, 이게 흉한 기운에 안 좋은 일까지 행했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일단은 이렇게 해서요, 그냥 방송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고, 또,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들어와서 응원해 주시고, 또 귀 기울여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애청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이는 제가 한번 좀 시간을 주신다라면, 정말 언제, 정말 언제, 뭐 이런 말도 좀 조심스러워지는데요. 언제 정말, 안 좋아지는, 네, 우리가 이제 연월일시를 놓고 보잖아요. 사주를 감정하면 언제, 어느 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놓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까지 나옵니다. 정말, 예, 감정을 하려면 좀 많은 시간을 좀 할애를 해야 되고요. 예, 그만큼 좀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감사하고 고맙고요. 제가 그거는 정밀 감정을 좀 시간을 주신다라면 한번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역시도 뭐 노란 딱지가 붙으면 뭐 이런 노출을 시켜주는 것도 예, 이게 좀 적게 시켜주는 건지 그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계치다 보니까.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거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맞다른 골목에 이게 몰릴 수 있겠다. 네, 한번 제가 최대한 한번 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응원들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또 들어와 주셔서 상당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하루하루 힘을 내고요. 또 방송을 하고요. 정말 이렇게 방송할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좀 많이 힘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 빌어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도 이제 웬만하면 하루에 하나씩은 영상을 꼭 찍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고 항상 뭐 그래도 뭐 저는 아시잖아요. 제 스타일을 뭐 상처받거나 뭐 거기에 있어서 제가 뭐 침울해하거나 우울해하거나 기죽어 있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원들 해주시고 예, 더욱더 정진하고요. 네, 더욱더 사주 감정으로서 또 보답하고 네, 적중률을 높일 수 있는 네, 그런 또 봉생이 되도록 노력하고요. 앞으로도 침울해하지 않고 더 으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전격적인 검찰의 기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부인인 정경심은 피의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수사를 하면 피의자를 불러가지고 수사를 하고 그 다음 기소를 하는 게 보통인데 검찰에서는 정경심을 한 번도 부르지 않고 기소부터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정경심을 부르지 않고 기소부터 했느냐라고 하니까 검찰에서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기소부터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경심을 무슨 죄로 기소를 했느냐? 사문서 위조죄입니다. 아시다시피 정경심은 동양대 교수죠. 교수로 있으면서 자신의 딸을 봉사활동을 시키고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을 위조해서 발급했다라고 해서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정경심을 구속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경심은 충분히 구속을 하고도 남을 사안인데 검찰은 정경심을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경심을 구속하지 않은 것만 봐도 윤석열이 현 정부와 그리고 조국에게 칼을 뽑았다기보다는 뭔가 현 정부에 보조를 맞추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조국 부인을 기소하니까 청와대와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그리고 대깨문들도 윤석열 사퇴를 촉구하고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여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좌파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검찰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건 무슨 의도가 있지 않나 라고 봤을 때 윤석열의 검찰은 정치 검찰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조국에 집중된 그런 국민적 관심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윤석열이 정말 현 정부와 조국을 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현 정부와 입을 맞추고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먼저 윤석열을 믿고 응원하면서 지켜보자 라고 하는 쪽이 있고요. 이쪽이 지금은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현 정부와 윤석열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윤석열을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둘 다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문재인과 윤석열은 한편이고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 주장을 계속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도 왜 제가 그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한편이다 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특검이 답이다. 무조건 특검 조국에 대해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조국이 임명되느냐 아니면 낙마하느냐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특검이 도입되어서 조국의 비리가 완전히 까발려지느냐 아니면 윤석열 선에서 어느 정도 막느냐 이 부분이 현 정부는 훨씬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검을 하게 되면요. 지금 조국의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의혹들, 수많은 의혹들, 모든 그 비리들이 다 까발려지게 됩니다. 김경수가 구속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통과되면 조국에 대한 모든 비리가 그대로 까발려지고 그러면 조국은 구속이 되겠죠. 그런 그림으로 흘러가면 현 정부의 몰락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현 정부에서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조국의 특검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 그 조국의 특검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이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일주일 전의 기사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윤석열 조국 수사 결심한 이유 이러다 문정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답니다. 취재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윤 총장이 최근 사석에서 이러다가 문재인 정부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다면서 이 발언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조국을 지키다 보면 문재인 정부의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윤 총장이 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나선 것이다. 이렇게 기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 기자의 주장에 동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권은 아직 건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총선인데요. 현재 민주당 지지율이 뭐 야당 지지율보다 더 높죠. 지금 선거를 한다면 야권은 고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임명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 말은 언제든 윤석열을 경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검찰총장의 임기는 법적으로 2년이 보장되어 있지만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정치 상황에 따라서 풍전등화와 같기 때문에 임기를 못 채우는 수가 많습니다. 지금 뭐 대깨문들이 윤석열 경질하라고 막 댓글 달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하면 윤석열이 현 정부와 전쟁을 한다거나 들이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물론 문재인을 위해서 조국을 쳐내야 한다라는 청와대의 오더가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윤석열이 수사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이 왜 청문회 전에 압수수색 쇼를 하고 청문회 끝나자마자 조국 부인을 기소하는 쇼를 했느냐. 저는 이것도 특검을 막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권은 조국의 특검이 시작되는 순간 아주 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검을 무조건 막아야 할 입장이고 특검이 무서운 이유는 조국 딸의 뭐 표창장 위조나 허위 인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중요한 건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에는 조국뿐만 아니라 뭐 현 정부의 고위급들이 엮여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조국의 비리가 드러나게 된다면 지금 수사로 드러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질 수 있겠죠. 그런 충격적인 사실들이 현 정권을 몰락으로 이끌 수 있다. 그래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특검만큼은 안 된다. 특검만큼은 막아야 된다. 그런 생각에 윤석열이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청와대와 민주당의 작전이 통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게요. 윤석열이 중립적인 척, 현 정부